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7일 날 서울 서남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볼 내용과 어느 지역이 호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실내 촬영 장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준비 좀 잘해서 3월 말서부터는 라이브로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같이 한번 만나 뵙고 여러가지 부동산 시장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질문도 받아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3월 넷째 주부터는 일요일날 한 8시부터 매주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좀 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텐션업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요 지난 2월 27일 날 서남권 대개조라고 이런 서남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네요. 서울 서남권 중공업 지역에서 직주락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좀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거와 직장과 이렇게 여가 같이 보낼 수 있는 이게 섞인 도시를 항상 만들겠다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서남권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달이죠. 이달에 서북권 그 다음에 동북권 개발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게 발표가 되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황이잖아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 이 정도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은 불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 불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과연 대단한 계획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호에 굳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권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요. 서남권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이죠. 좀 약간 양천하고 동작을 빼면은 확실히 영등포 그죠, 이 정도 3개 정도를 빼면은 좀 외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다음 로드뷰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 로드뷰를 거의 생활해야 됩니다. 자, 동작, 그 다음에 영등포, 양천, 그 다음에 강서, 구로, 그 다음에 관악 이렇게 해서 서남부 쪽을 말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은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산업혁신이라고 돼 있죠. 중공업 지역을 미래융합 복합 산업단지로 이렇게 하고 수도권 인접 가용부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도상으로 좀 보시면 확실히 서울 지역에서 서남권 쪽에 서울의 중공업지대가 거의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중공업지대인데요. 영등포에 거의 중공업 지역 많이 몰려 있고요. 강서구 쪽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동이죠. 여기는 지벨리라고 하죠. 디지털 단지 쪽. 그 다음에 온수 이런 쪽인데요. 여기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쪽 중공업 지역을 좀 개발하는데 크게 보면 한 5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구로동에 기계 공구상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유통 단지도 있고요. 이곳을 핵심 산업 거점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수산업단지라고 약간 구로동과 부천 사이에 있죠. 이따 지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낡은 산업단지거든요. 여기를 부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치상으로는 거의 부천 같은데 구로구 온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금천구에 공군부대 있는데 여기 늘 언급이 되는 거죠. 여기를 어떤 문화시설과 어떤 첨단 산업이 같이 어우러진 곳으로 개발한다. 그 다음에 서울대 주변에는 이미 관악 S밸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는데 여기를 테헤란로와 지벨리를 잇는 스타트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 인근처럼 이미 굉장히 상업지의 느낌이 나는 곳들은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구로역 앞에 이렇게 구로 공구상가가 있죠. 유통단지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예전부터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할까 지산으로 개발할까 또는 오피스로 개발할까 그 논의가 많아가지고 이 상가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수 산업단지죠. 이게 약간 부천 쪽에 있어요. 부천 쪽에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가 좀 낡은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공군 요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주거랑 이 주변이 주거잖아요. 이러니까 또 역도 가깝고 하니까 첨단 산업단지 복합적으로 융합된 단지로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대 뭐 벤처밸리죠. 그래가지고 S자 모양으로 이렇게 22년 12월 달에 지구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개발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이거 갖고 크게 뭐 대단히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느낌으로는 그냥 개발을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것은 2번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고밀도 주택을 직주락 복합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과거 중공업 지역 내에는 뭐 주택 같은 아파트들을 지을 적에는 용적률을 250으로 제한했단 말이죠. 무분별하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들을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400%까지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강서, 양천 등의 현행 제대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택들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강서와 양천구, 여기 강서구라고 하면은 저 공항 쪽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천구는 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월동 쪽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저층 이런 공동 노후주택은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고도 제한도 걸려 있어서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위치가 좀 낙후돼 있고 비행기 공항 인근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들을 패키지형 정비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건데요.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강서구 쪽에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죠. 방화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화곡동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양천구로는 목동은 워낙 좋은 곳들이니까 양천구에 이렇게 신월동 쪽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아타운, 뭐 가로주택 여러 개가 막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바로 공항이잖아요. 비행기가 일로 날아다니는 곳이라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고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놓더라도 개발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 일대 화곡동, 뭐 신월동 이런 데들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호재임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한 건 이 부분인데요. 기존 중공업 지역에서는 주거를 지을 경우 용적률을 250 받는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랬죠. 임대주택, 뭐 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면 용적률을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부분인 거죠.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중 영등포일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확대한 지도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데들을 보니까 거의 중공업 지역이죠. 다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명확해지죠. 제가 왜 400% 용적률 상향이 호재이냐고 말씀드리면 영등포 쪽에서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좋거든요. 서울 여의도도 가깝고 뭐 광화문이라든가 가까워서 이쪽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용적률을 400% 준다? 아무래도 호재인 거죠. 강서구 쪽에도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난 곳들이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주거지는 가양동 주거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등촌동인데 가양동과 등촌동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뭐 섞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인접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꼭 이번 대책이 아니어도 오히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런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역시 공원이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 주변으로 여러 가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개발 계획이 세웠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들을 만든다는 거니까 뭐 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개발에 이번에 발표된 선안권 개발 계획의 뭐 전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3월에는 서부권, 그 다음에 동부권도 대개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발표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의미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서남권 개발 계획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개발 연한이 도래한 영등포구나 강서구에 이런 동네, 당산동, 물레동, 양평동 이런 쪽이 미래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네이버에서 당산 현대 3차를 찾아봤는데요. 사용 승인일이 88년도니까 재건축 연한은 되었죠. 그런데 용적률이 이렇게 250%나 되니까 뭐 거의 현재 법에 의해서는 일반 분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도대체 재건축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400% 올려주게 된다면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 쪽은 물론 당산역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주변 지역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용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서남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동산 서남권이 확 바뀌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부분적인 호재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 시장에서는 아마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호황 때는 이쪽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동산 강서연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